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이 개인연금 고민 많이 하시는데 또 이 개인연금 고민하다 보면은 일단 선택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비과세냐 세액공제냐. 근데 이게 선택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뭐가 유리한지 모르니까. 일단 당장에는 세액공제가 유리한 것 같은데 또 길게 보면 비과세가 유리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절세 혜택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개인연금으로 세액공제연금을 선택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매달 이렇게 30만원씩 불입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세액공제율은 12%와 15%짜리가 있는데 일단 그건 소득에 따라 나뉘지만 15%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매년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이 54만원이에요. 그리고 이걸 20년 동안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1080만원 정도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돈을 받아가지고 따로 또 노후 준비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분들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20년 뒤에 이 연금 저축 계좌, 그러니까 뭐 연금저축 펀드가 될 수도 있고 연금저축 보험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대 수익률 4%로 가정을 했을 때 20년 뒤에 만들어지는 금액은 약 1억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계좌, 연금저축 펀드라든지 연금저축 보험은 나중에 연금 수령을 하실 때 연금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물론 아직까지는 저율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3에서 5% 구간인데, 일단은 연금 개시 나이를 한도 끝도 없이 늘리시는 분들 많지 않으니까 세율 5.5%로 가정을 했을 때 연금소득세 총량은 약 607만원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 1억 1천만원의 세율 5.5%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세금을 연금소득세로 600만원을 내더라도 20년 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10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금 수령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400만원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만 변수는 이 연금저축을 일시에 해지했을 때, 연금으로 타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인데, 이때는 기타 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기타 소득세가 무려 16.5%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약 1800만원 정도. 그러면은 그동안에 돌려받았던 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되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나는 8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 비과세연금 살펴볼게요. 뭐 불입 조건이나 이런 건 똑같고요. 비과세연금은 사업비를 8%로 가정을 하고 10년 정도 적용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살짝 작아요. 그러면 사업비용으로 내는 게 약 10년간 288만원.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게 앞에 연금저축 계좌도 그렇고 이 개인연금 비과세 상품도 그렇고 펀드에서 발생되는 연보수는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20년 뒤에 쌓이는 적립금의 규모는 동일하게 약 1억 1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얘는 연금 소득세도 안 내고 이자 소득세도 안 내지만 세액공제 상품은 돌려받는 돈이 1000만원이고 내야 될 세금이 600만원이었잖아요. 얘는 내야 될 세금은 없지만 이제 300만원 가량의 이제 세금을 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연금저축 상품에 비해서는 약 300만원 정도의 플러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딱 보면은 연금으로 수령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 비과세 연금보다는 세액공제 연금이 딱 눈에 보이는 혜택은 조금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금액을 올렸을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죠. 내가 매달 50만원 불입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약 1800만원 정도의 세액공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연금 소득세로 내야 될 게 약 1000만원 정도니까 약 한 800만원 정도의 플러스 효과가 있는데, 혹시라도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은 기타 소득세만 3000만원을 내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약 마이너스 1200만원 정도의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연금저축계좌는 절대로 일시금으로 수령을 해서는 안 되는 금융상품인 거죠. 동일한 조건으로 비과세 개인연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업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약 480만원 정도고, 연금소득세를 안 내는 그 효과를 반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연금저축 계좌와 비교해서 약 600만원 정도의 플러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커져도 연금으로 수령을 했을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는 개인연금이 비과세 상품보다는 세액공제 상품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게 이제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은 연금으로 전환을 했을 때 비과세보다는 세액공제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좀 체크해야 될 상황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세율의 변화예요. 과연 연금소득세가 3에서 지금 5%거든요. 저율과세를 해주고 있는데 이 3에서 5% 구간
구간이 영원히 유지가 될 것인가, 이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연금소득세가 올라간다거나, 지금은 이제 종합소득세로 변경되는 그 기준이 1,500만 원인데 이것도 뭐 계속 상향 조치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조건들이 또 변하게 된다라면은 세금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조금 있고요. 세액공제 받는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 건보료 이슈도 조금 있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법상에 보면은 이미 이 사적 소득도 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를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이슈가 저번에도 한번 살짝 있었는데, 이제 뭐 물론 이거는 앞으로도 건보료를 부과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게 이미 법령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과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일단 법적으로는 이미 부과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를 유예를 하고 있을 뿐인데, 그래서 저는 이 리스크가 사실은 적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계속적으로 이 국가에서 세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퇴직연금, 그리고 이 세공제 받는 개인연금에서 발생되는 이 소득에 대해서 건보료 부과 이슈가 발생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세공제 받는 개인연금, 연금저축 펀드라든지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저율과세를 해주지만은 이거는 2024년 기준으로 1,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저율과세고, 금액이 초과가 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고, 단돈 1원이라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이 전체 금액이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율이 2배, 3배 확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연금을 좀 짧고 많이 받고 싶은데 세금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낮고 길게 받아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변수로 체크를 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이제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세액공제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을 했을 경우는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노후라는 게 그렇잖아요. 연금 자산을 물론 만들려고 개인연금에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 노후가 앞에 왔어요. 근데 내가 노후로 만들어진 돈 1억, 2억, 3억, 이 돈 중에 한 1억 정도는 내가 일시금으로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뭐 부채를 상환해야 될 수도 있고, 사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자녀 결혼 자금으로 써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세액공제 받는 개인연금은 이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이 세금 부담이 사실 그동안에 받았던 혜택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일시금을 수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노후에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두 가지 상품을 모두 다 갖고 운용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보지만, 적정한 금액으로 둘 중에 딱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비과세가 일단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해서 준비하는 개인연금 중에서 비과세를 선택을 해야 될지 세액공제 선택을 해야 될지, 이거 참 선택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그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노후 준비하시는데 오늘 내용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